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7일 비상시국 뉴스입니다. 야권의 대선 주자로 꼽히고 있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오늘 정치 참여 의지를 공식화했습니다. 지난달 28일 감사원장직에서 물러난 지 9일 만에 정치 참여 선언입니다. 최 원장은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정치에 참여하겠다고 생각했다. 정치에 참여한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최 전 원장은 정치 참여까지는 하기로 한 건 맞다. 그런데 나머지 공식 입장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말씀드려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최 전 원장이 지난달 중도 사퇴한 이후 언론 접촉에 응하면서 대권 도전과 관련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입니다. 최 전 원장은 지난달 사퇴 뒤에 가족과 지방에 내려가서 휴식을 취하면서 향후 거취 및 정치적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는 현재 병상에 있는 부친이 위독하다는 소식을 듣고 서울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최 전 원장이 대권 출마와 관련한 입장에 즉답을 피하긴 했지만 정치 참여를 결심한 이상 대권 도전 선언도 머지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최 전 원장이 정치 참여를 결심하면서 야권의 대권 구도도 요동칠 전망입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대권 도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중진과 원로, 당박, 중도 보수 명망가들은 최 전 원장을 대안주자로 지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일단 당장은 대권 도전을 공식 선언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감사원장에서 중도 사퇴한 상황에서 정치 참여의 명분을 지금 마련하고자 최 전 원장은 여러 곳으로 움직일 것 같습니다. 오늘은 최 전 원장의 대선 후보 추대 모임인 별을 찾는 사람들의 박춘희 공동대표와 함께 최 전 원장의 출마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별을 품은 사람들의 박춘희 대표와 함께 최 전 원장의 출마 관련 소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박춘희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추대 모임인 별을 품은 사람들이 지난 5일 서울시청 앞에서 첫 행사를 가졌는데요. 그렇죠.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난 5일 날 서울시청 광장에서 오후 2시부터 한 1시간 정도 네. 행사를 진행을 했죠. 네. 여기 특이한 점은 네. 사회자가 오하라 씨인데 그분은 시각장애인 가수입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권영찬 씨가 코미디언이죠. 네. 예, 그분은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개안 수술을 참 많이 한 그런 분이죠. 그 두 분이 이제 파트너가 되어가지고 네. 사회를 봐서 참 찡한 감동도 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네. 특별히 이제 우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의 삶의 여러 가지 궤적을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희생과 봉사하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힘든 네. 우리나라 국민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많은 힘이 되어 주십사. 그리고 우리의 경제 문제라든지 부동산 문제라든지 뭐 청년 문제, 교육 문제 등등 우리가 짊어지고 가는 그 짐을 좀 같이 지어달라는 의미에서 지게 퍼포먼스도 하고 그랬고 또 그 자리에서 저도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하루빨리 대선 출마 선언을 해주시고 우리들의 별이 되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구해주고 이끌어 나가 주십시오 하는 연설을 좀 하곤 했죠. 네네. 이름이 참 재미있습니다. 별을 품은 사람들. 네, 그렇죠. 예, 조직이 그런데 이 별품사라고 불러도 되겠습니까? 뭐 아직 그 닉네임이 네, 정해지지 이제 별품사라고도 불러도 되고 우리가 뭐 별사랑이라고 해도 되고 네, 그렇습니다. 별을 품은 사람들. 예. 네. 별은 최재형 전 원장을 지칭하는 거죠. 네네. 별을 품은 사람들의 조직 구성과 향후 계획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네, 우리 별을 품은 사람들은 사실 그게 자발적인 조직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기존 어떤 조직처럼 정형적으로 짜여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시각장애인 가수 오하라 씨도 같이 공동대표로 참여하고 저도 공동대표로 이제 있고 그리고 또 조대한 전
청와대 민정수석께서 네. 공동대표로 3인의 공동대표 체제 하에서 네. 지금 한 16분이 주축이 돼서 움직이고 있죠. 네.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대선 출마 선언을 하면은 네. 이제 캠프가 또 꾸려지고 하죠. 네. 그러면은 저희들이 거기도 또 참여도 하고 네. 외곽에서 활동도 하고 네. 그리고 지금 현 단계에서는 주로 이제 그동안에 한 서명 지지하는 분들이 서명을 한 3,000명 정도 받았습니다. 근데 10,000명, 10만 명까지 네. 받으려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박춘희 대표님, 왜 지금 박 대표님께서는 최재형 추대 모임을 만들었습니까? 제가 원자력 살리기 국민행동이라는 그러한 사회단체가 시민단체가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공동대표로 활동을 했는데 이 나라가 정말 망국적인 탈원전 정책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계속 탈원전 반대 정책, 피켓 시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활동을 많이 해오던 차에 월성 원전 1호기, 네. 예, 그게 조기에 폐쇄가 됐습니다. 가동을 중단을 했죠. 네네. 우리 정부에서. 근데 그것을 갖다가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정말 뚝심과 소신으로 친여 성향의 많은 감사위원들이 그 반대 네. 그리고 외압을 물리치고 네네. 그걸 철저하게 감사를 한 결과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걸 밝혀냈습니다. 네네. 이제 그런 과정에 네. 외압과 그리고 많은 방해를 받고 힘들어하실 때 우리 단체에서 감사원 앞에서 네. 계속 힘내시라. 네. 그리고 또 어떤 외압에도 굴하지 말고 네. 이 감사를 철저하게 해달라. 네. 그런 피켓 시위도 하고 네. 그리고 또 우리가 화환도 보내고 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응원을 하고 하던 차에 네. 최재형 감사원장님의 여러 가지 훌륭하신 그 삶 그런 걸 좀 상세하게 알게 됐죠. 그래서 참 좀 존경하게 됐고 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조대한 전 민정수석과는 같은 변호사를 활동하다 네. 보니까 네네네. 의기투합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해보자. 네네. 우리 이렇게 훌륭한 분 네네. 한번 이 나라 네. 지도자로 만들어 보자. 네네. 그렇게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참 그 월성 그 원전 그 감사 같은 경우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로 치면 최재형 원장이 어떻게 보면 뭐 아주 뭐 기분 나쁜 뭐 옛날로 치면 역적 정도의 그 정도의 존재지만은 그렇지만 우리 대한민국 전체 대한민국과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국가의 백년지대계인 에너지를 소중하게 지켜내는 네. 정말로 훌륭한 일을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떤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까? 그 박춘희 대표께서 생각하시는 그런 지도자 상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까지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다 뭐 소신과 용기 그런 네. 걸 가지고 뭐 잘해 오셨습니다만은 네. 그러나 결말이 결코 좋지는 않았거든요. 그렇죠. 다 보면은 정권이 그렇죠. 바뀌면은 자신이 아니면은 그리고 뭐 아들, 형님 네. 이런 분들이 뭐 감옥을 가고 네. 그러니까 이 불행한 역사들이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되어 왔었고 네. 그런 걸 보는 국민들은 참 마음이 편치 않고 그리고 우리 해외에서 우리나라를 볼 때 굉장히 경제력은 12대 선진국에 듭니다만은 좀 야만적인 국가를 볼 수도 있거든요. 네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최재형 감사원장님이 만약에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신다면은 네. 이 서로 보복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좀 끊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 그리고 네. 이제까지 약자에게 사랑과 또 배려를 실천하신 거 그리고 또 법관 생활을 하면서 원칙과 소신을 지키신 거 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잘 이제 대통령을 하시면서도 그대로 지켜나가시고 네.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국민들이 굉장히 분노에 차 있습니다. 이런 분노도 누그러뜨려 주시고 네. 그리고 신뢰가 많이 파괴가 됐는데 이런 신뢰도 회복시켜 주시고 네. 그리고 갈등도 치유하고 그리고 또한 또 분열도 봉합하는 그러한 대통령이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이제 결국은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대통령이죠. 예, 그런 이제 최재형 원장에 대한 바람은
바로 이 5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권에 대한 어떤 분노라고 말씀하셨는데 박춘희 대표께서는 문재인 정권 어떻게 보십니까? 한마디로 정말 독재요 불통 정권이죠. 네. 경제는 폭망했습니다. 네. 그것을 소득주도 성장이니 이런 걸 갖다가 주창을 하면서 아무리 다른 전문가들, 그러니까 자기 편이 아닌 전문가들, 국민들의 말을 절대 듣지 않았어요. 그걸 그대로 지속시켜 왔으니까 또 불통이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부동산도 이게 정책이 아닌 자기들의 어떤 선거의 유불리를 따져서 정치를 함으로 말미암아 부동산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민들이나 특히 청년들 집을 살 엄두도 못 내고, 그렇기 때문에 청년들은 안정된 주거 공간이 없어서 연애도 결혼도 출산도 모든 것을 포기한 M4 세대의 삶을, 이런 정말 불행한 삶을 살고 있죠. 네네. 이런 모든 원인을 갖다가 지금 문재인 정권 4년 동안에 다 제공을 하고 네네. 앞으로도 지속이 될 건데, 이런 정권은 하루빨리 바뀌어가지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좀 더 행복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대선 그 구도에서 최재형 전 원장의 경쟁자인데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참 훌륭한 분이죠. 네. 정말 이러한, 아까 제가 문재인 정권이 독재 정권이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독재 정권 하에서 네. 그 정권에 대항해서 싸운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용기와 네. 소신이 아니고서는 할 수는 네. 없습니다. 그래도 경쟁자 아닙니까? 네, 네. 그렇게 해왔고, 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갈 거라 생각을 합니다만은, 네. 지난번에 대선 출마 선언문을 갖다 제가 딱 봤을 때는 네. 그런 용기, 뭐 결단 이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참 박수 칠만 하고, 네. 그래서 오히려 우리 국민들이 시원하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네. 네. 그러나 우리가 미래를 갖다 봐야 되거든요. 네. 지난 과거는 어렵게 살았는데 네.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해주겠다. 네. 그런 미래에 대한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비전이 거의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미래 그래서 비전이 그 없었다. 부분에 대해서는 네. 참 많이 실망을 했고, 네. 앞으로 이제 대선 행보를 하면서 그런 비전들을 좀 많이 보여주시고, 네. 그리고 또 국민들에게 더 많은 신뢰와 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한간에 많은 좀 좋지 않은 소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맹쾌하게 좀 대답할 거는 하고 네. 정리를 하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질문입니다. 그 지금 어쨌든 또 저기 윤석열뿐만 아니라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경쟁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범위 야권의 후보들인데 그 중에서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예.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는 아직 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된 건 아니지만 어쨌든 대선에서 가장 유력한 야권의 후보이고, 그리고 뭐 원희룡, 유승민, 하태경 등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낮지만 그런 후보들이 있습니다. 그런 국민의힘 대선 후보들에 대해서는 박춘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홍준표 국회의원께서도 네. 얼마 전에 입당을 하셨으니까 복당을 하셨죠. 네네. 이제 그러니까 국민의힘 후보가 맞습니다. 네. 그리고 유승민, 원희룡, 하태경, 또 윤희숙 의원도 또 출마 선언을 그렇죠. 했죠. 윤희숙 의원. 예. 네. 그렇게 5분인가요? 네. 예, 그렇게 되는데 다들 면면을 살펴보면 정말 훌륭하고 자기 분야에서 두각을 드러내는 그런 분들입니다. 네. 경쟁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 그러나 그동안에 이제 지금은 좀 많이 달라졌습니다만은 국민의힘에 대한 국민들의 네. 어떤 기대랄까, 네. 그런 게 좀 실망시키는 부분이 많아서 좀 기대치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 동반으로 그 국민의힘 후보자들까지 네. 좀 저평가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런 걸 갖다가 불식시키고 자기들 스스로의 두각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본인들이 앞으로 어떻게 활동을 하고 전문성을 나타내고 네. 그리고 미래 비전을 제시하느냐, 그런 데 따라 달라질 거라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 질문입니다. 그 최재형 전 원장이 그야말로 흠잡을 데가 없는 우리 한국 사회, 특히 보수의
롤모델이라고 할 정도로 훌륭한 네,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어쨌든 이분이 이제 이게 출마를 하거나 이런 상황에 대선 가도에 뛰어들면 야권 후보 단일화를 해치지 않을까? 또 야권 단일 후보 내지는 야권 단합에 그 좀 저해 요인이 되지 않을까? 뭐 이런 견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이런저런 견해들이 많죠. 네. 지지자들은 또 좋은 평을 할 거고 다른 분을 지지하는 분들은 되도록이면 흠집을 내기 위해서라도 네. 또 안 좋은 방향으로 이제 평가를 할 건데 네. 제 생각에는 제가 이분을 갖다가 지지를 해서라기보다도 네. 이분의 삶 자체가 너무나 훌륭하고 정의롭습니다. 네. 정말 이 시대가 도덕도 땅에 떨어지고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네. 그리고 이런 법치가 무너지고 이런 부분을 이 최재형 원장님만이 소신껏 네. 바로 이렇게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더 중도층 우리 이제 보수에 관심을 안 가졌던 분들까지도 네. 더 포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또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선택지가 넓으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죠. 네. 그래서 우리 야권으로 쏠리는 그런 기대도 높고 그리고 여권이 지금 많은 실망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님처럼 훌륭한 분들이 계시면은 야권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서 저는 단일화를 하는데 뭐 2명 단일화 하는 것보다 4명 하는 게 조금은 더 시간이 걸리고 그렇겠죠. 그런 부분은 있겠지만은 네. 저는 단일화 그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니거든요. 결국 문재인 정권을 종식시키고 정권을 바꾸는 게 최종 목표이기 때문에 네. 정권을 바꾸는 데는 최재형 전 원장님 같은 분이 계셔야 네.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정권 바꾸는데 네.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큰 도움. 맞습니다. 그럼 이제 그와 관련된 질문인데 지금 이제 최재형 전 원장님의 그 국민의힘 입당 문제가 지금 걸려 있어요.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최재형 원장 들어오라. 그렇지만 현재 지금 저 경선 룰로는 들어가서는 뭐 제대로 역할을 하지 할 수 없다. 뭐 이래서 시간을 두고 이제 바깥에서 몸집을 네. 키울 것이다. 여러 가지 그 분석이 뭐 난무하고 있는데 박춘희 대표께서는 국민의힘 입당 문제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뭐 각자 정말 백인백색입니다. 네. 평을 하거나 국민의힘에 입당을 해야 된다. 아니면 좀 더 늦춰야 된다. 아니면 들어가지 말아야 된다. 네. 그렇게 이제 여러 가지로 갈려져가 있는데 제 생각에는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우리 국민의힘의 대표가 되기 전하고 그 후는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진짜 국민들의 시각이나 기대가 많이 달라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이준석 대표가 되기 전에는 저도 마음속으로 뭐 유력한 대선 주자들 되도록이면 국민의힘 소속이 아닌 분들은 바깥에서 힘을 더 키우든지 아니면은 바깥에서 자기들끼리 정말 같이 힘을 합쳐서 빅텐트를 치든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지금은 이준석 대표가 당대표가 되고 나서는 네. 물론 근본까지 완전히 지금 바뀐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여러 가지 하는 행보를 두고 봤을 때 앞으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거라 생각을 하고 저는 하루 빨리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이 지금 바깥에서 물론 우리가 뭐 조직도 짜고 있고 많은 분들이 서명도 앞으로 받고 할 겁니다만은 당 조직처럼 체계적으로 이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하루 빨리 물론 뭐 하루 빨리라는 게 그냥 대선 출마 선언하고 바로 가라 그런 건 아니겠죠. 어느 정도 준비할 시간은 필요하겠지만은 저는 국민의당에 입당을 해서 국민의힘에 네. 입당을 해서 그 네. 공당의 도움을 받고 여러 가지 정책이라든지 모든 조직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함께 공유를 해야 시너지 효과가 나타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에 입당하시는 걸 찬성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최재형 전 원장의 정치 행보는 뭐 대략 언제까지는 뭘 하시고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오늘 이제 그동안에 좀 숙고를 하셨는데 사퇴를 하고 나서 9일 지난 후에 정치를 하겠다. 오늘 첫 언론 접촉부에서 그렇게 공식화 하셨기 때문에 공식화하셨죠. 이 말을 뭐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최재형 전 감사원장님 본인도 이제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그런 예비 선언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러면 출마 선언문도 이제 지금 뭐 그동안에도 많이 고민하셨고 어느 정도 준비가 되셨겠습니다만은 뭐 다듬기도 하고 해야 될 테니까 네. 한 그래도 뭐 1, 2주 정도는 네. 더 우리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는 그 우리가 늘 쓰는 말로 살아있는 생물입니다. 생물이에요. 그리고 예. here and now에서 반드시 메시지를 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래서 지켜보죠. 예. 지켜보고 최재형 원장의 행보 그리고 이것이 또 우리의 지상 과제인 문재인 정권의 폭정 종식 그리고 정권 교체 그것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행동하실 거라고 봅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 박준희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대권 출마 공식 선언보다도 이제 그 전에 공식적으로 언론과 인터뷰에서 공식적으로 정치에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박준희 우리 지지 모임이자 추대 모임인 별을 품은 사람들 대표를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